민주당 민생연석회의는 김영민 노동자의 기능이 협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해안 화력발전소 사고 관련한 의혹에 대한 철저한 심사규명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과 발전 분야 외주화 개선 근본 대책, 그리고 정규직 전환 대책, 그리고 공공기관 외주화 개선 방안 및 산업재해 사망사고 감소 대책 등을 마련하고자 긴급 당정 대책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본격적인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양해 말씀 드릴 게 있는데요. 오늘 긴급 당정 대책 회의는 모두 발언까지만 공개를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정부 보고라든지 소위 부분은 저희가 비공개로 하겠으니까 우리 기자분께서는 좀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참석자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부터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해찬 당 대표님 참석하겠습니다. 남인순 최고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수진 최고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박홍근 의지로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님 먼저 하셨네요. 김태년 정책위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우원식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저희 책임의원이세요. 네, 이하경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홍일학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위성권 의원님 참석하셨고요. 네, 전해철, 해철 우리 전국 노동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우리 김성환 부서실장님 참석하셨고요. 좀 늦게 우리 서영규 원내수석 부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모두 감사드리고요. 다음은 정부부처에 오신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성윤모 장관님 오셨습니다. 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님 오셨습니다. 차영환 공무조정실 공무 2차장 오셨습니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 오셨습니다. 다음은 청와대에서 오신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 황덕순 고용노동비서관 오셨습니다. 강문대 사회조정비서관 오셨습니다. 강성천 산업정책비서관 오셨습니다. 이번에는 모두 발언을 듣는 순서입니다. 먼저 우리 이해찬 당대표님의 모두 발언을 청해 듣겠습니다. 예, 먼저 고 김영균 노동자의 안타까운 부두에 깊은 애도를 표하며 24살 청년을 잃은 유족에게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기본 의무이자 존재 이유입니다. 지난 10수년간 사기업을 넘어 공공의 영역에까지 경영 효율화, 비용 절감이라는 말 속에 소외된 죽음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위험의 의지와 나아가 죽음의 의지와라는 말은 이제 더 이상 해결을 미룰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제 고 김영균 노동자를 비롯한 수많은 현장 근로자들이 안타까운 죽음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선행해야 할 것이 먼저 진상조사입니다. 2인 1조 규정 위반, 사망신고 지연과 사건 축소 의혹이 밝혀져야 합니다. 또한 발전 분야 외주화에 대한 개선 대책을 논의해야 합니다. 기존에 추진되어 온 발전 정비산업 민간시장 개방 확대 정책은 문재인 정부의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충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 보고를 토대로 오늘 공공부문 위험의 외주화 개선과 정규직화 방안을 논의하고 당정 간의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당정 대책 결과가 실천되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민주당이 끝까지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관련 입법을 주력하겠습니다. 정부가 지난달에 제출한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공공성 및 안전관리가 반영된 공공기관 평가 기준을 마련해서 이 기준으로 공공기관을 평가하는 방안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땀 흘려 일하는 모든 근로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정말로 세심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남인순 민생연석회의 최고위원님의 모두 말씀을 듣겠습니다.
네. 네, 민생 연석회를 맡고 있는 남희순 최고위원입니다.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우리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가 억울하게 슬프게 죽음을 맞이한 지 8일이 지났습니다. 다시 한번 공익의 명복을 빌고 우리 유가족과 동료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알려진 바는 정말 굉장히 끔찍한 내용이었습니다. 원청과 하청, 재하청으로 이루어지는 고용구조, 또 산업재해 통계에 대한 은폐 등 연일 쏟아지는 발전소의 운영 실태는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공공기관에서도 본벌을 위해서 외주화를 진행하고 위험은 고스란히 비정규직이 감당하는 것에 대한 국민의 슬픔과 분노가 가득합니다. 태안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의 죽음은 위험의 외주화 문제에 대해서 대한 마지막 경종입니다. 오늘 이런 문제를 당정 청단에 논의하기 위해서 민생연석회의에서 이해찬 당대표님께서 말을 해주셨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많은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7일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확대 경제 장관회를 통해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특히 위험, 안전 분야의 외주화 방지를 위해서 더욱 노력해달라는 당부가 있었습니다. 오늘 연석회의, 민생연석회의 주최에 열리는 긴급 당정대책회의는 당, 정, 청, 또 국무조정실까지 이 문제에 책임을 갖고 모든 주체기관이 모였습니다. 땜질 방식은 안 됩니다. 이제 모두 힘을 모아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다루는 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정규직으로 고용되는 것은 상식이고 정의입니다. 이를 위해서 공공부문에서 지켜야 할 생명과 안전 문제 모두에서 통체적으로 실패한 산업부의 발전정비 분야 민간 시행 정책에 대해서도 재검토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발전 5사의 업종별 노사전 협의체에는 민영화 기조 아래 한없이 늦춰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다시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임시 기간 동안의 산업안전보건법을 포함한 관련법 통과를 위해서 사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정부는 사고 관련한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벌방지 대책, 발전 분야 외주화 개선에 대한 근본 대책 및 정규직화 전환 대책, 공공기관 외주화 개선 방안 마련 등 산업재해 사망사고 감소 대책을 빠르게 마련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김태년 정책위 의장의 모두 말씀을 듣겠습니다. 산업재해로 유명을 달리하신 고 김용균 씨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께 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요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해서 여러 법안들이 좀 제출이 되어 있는데요. 정부에서 이 여러 법안들을 참고하고 또 관련 당사자들과의 오랜 기간 논의를 통해서 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발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오늘 이 오랫동안 환노위에 계류가 되어 있었는데요. 오늘 이 환노위 고용노동 소위가 법안 소위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이걸 심의를 했는데요. 어쨌든 이게 정부 개정안이어서 공청회가 필요한 일인데 27일 날 이 본회의에서 이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통과시키는 것으로 합의하고 그 전에 관련 절차를 밟도록 그렇게 합의가 되어 있어서 이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고 또 원청의 어떤 책임성을 강화하는 이 산업안전보건법이 27일에는 통과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청회를 조만간 개최하고 각 당별로 의견을 취합해서 27일 날 꼭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위험의 외주화 책임의원 우원식 의원의 모두 발언을 듣겠습니다. 네,
발전소 하천 정비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 씨의 죽음 뒤에는 오로지 저비용 이유 추구만을 품는 폭력적 구조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외주와 최저가 입찰으로 인한 과중한 업무로 이제 갓 입사한 미숙년 노동자는 홀로 밤샘 작업을 하다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왜 컨베이어 운전원이 낙탄 제거까지 해야 했는지, 왜 2인 1조라는 있으나 마나한 규정을 지킬 수 없었는지 우리 모두는 원인을 잘 알고 있지만 지금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엊그제 산업부와 노동부가 합동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이야말로 위험의 외주화를 막아야 한다는 분노와 현장의 절규가 넘쳐나고 있는데 정부의 첫 번째 대책에는 위험은 있었지만 핵심인 외주화 대책은 없었습니다. 매우 미흡합니다. 대통령께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전환, 특히 위험 안전 분야의 외주화 방지를 위해서 더욱 노력해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뒤에 나온 노동부, 산업부 대책에 외주화 대책이 빠져있는 것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보완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근본적 원인에 대한 성찰이 없었기 때문에 위험 대책조차 제대로 된 대책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2인 1조가 문제가 되니 2인 1조를 시행토록 지시를 했는데 원청인 발전소가 적정 인력을 용역 단가로 보장해주지 않는데 무슨 수로 2인 1조를 보장합니까? 2인 1조 지시로 현장에 어떤 일이 발생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인력이 부족해서 편성된 2명 중 1명씩 1시간 간격으로 점검하며 교대로 쉬다가 2명이 휴식 없이 근무하는 구조가 되어버렸습니다. 고질적인 인력 부족은 눈 감고 있는 것이 오히려 안전사고 위험이 더 커졌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또한 대책으로 내는 협력업체 직원, 신입 직원을 발전사가 책임지고 교육시키라고 하면 그것은 대놓고 위장보고 불법 파견을 하겠다는 겁니까? 안전을 비용으로 간주하고 비용을 절감하는 것이 미덕이 된 지금 이 하도급 구조가 사고의 원인이며 그 책임은 적정 인력 보장 요구를 묵살해온 원청사인 발전 5사에 있고 민영화의 신화에 사로잡혀 보급, 민간 위탁 등 다양한 방식의 외주화 정책의 설계자인 기존의 산업부에도 있음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따라서 어떤 산업 안전 대책도 외주화의 핵심인 현재와 같은 고용구조 해소 없이는 근본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김용균 군 사고로 위험의 외주화를 해소할 분명한 방향과 원칙은 간접 고용을 근절하고 문재인 정부 국정 과제대로 정기직화하는 것입니다. 우선 효율성 측면, 공공 부분에서 지켜야 할 생명과 안전 문제 모두에서 총체적으로 산업부의 발전 정비 분야 민간 시장 정책을 다시 살펴봐야 합니다. 이미 세계적 추세와도 역행한 발전과 정비 간 분리 정책은 무모한 민영화 실험이며 위험의 외주화 결론에 불과하다는 점이 분명해졌습니다. 민간 정비사는 사모펀드의 먹잇감이 되었고 기술력은 여전히 뒤처지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의 국정과제대로 생명안전 업무, 상시 지속적 업무는 정기직화한다는 원칙 아래 정기직화를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현재 발전 5사의 업종별 노사전 협의체는 민영화 기조 아래 한없이 늦춰지고 있습니다. 발전 5사별 별도 노사전 협의체를 5사 통합협의체로 전환해서 속도를 높여서 추진해야 합니다. 발전 정비 분야 외에도 생명안전 업무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한수원, 수자원공사 등 타 공공기관도 국정과제 이행에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당정에 함께 모인 것은 위험의 외주화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 국민이 주신 마지막 기회라는 그런 각오로 임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이번엔 노동부 산업부를 포함한 모든 부처가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할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지 못한다면 국민들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당정 간 긴급 협의를 통해 향후 국회의 김용균법 입법 처리에 대한 각오와 함께 정부의 근본적인 대책에 포함될 주요 의제를 점검해야 합니다. 앞으로 당정 간 긴밀한 논의를 거쳐 완성된 안을 가지고 다시 한번 당정협의를 통해 국민 앞에 문재인 정부는 다르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길 기대합니다. 공공성 그리고 국민의 생명 안전을 어느 정부보다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 공공의 것은 공공의 것으로 라고 하는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말씀으로 끝으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서민과 장관님 목소리 네, 오늘 해안화력발전 우리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 희망과 관련해서 정정협의회에서 참석을 했습니다. 저희 발전 사들이 비화력발전 관련된 안전 문제에 대해서 조치가 필요한 부탁 조치 내용을 발표를 이미 월요일날에 했고요. 또 특히 우리가 이 제도적으로 이 안전에 대한 조치를 강조하기 위해서 인력과 시설, 장비, 또 안전 경영에 관한 이 세 가지 문제의 보다 근본적인 제도 개선 방안도 검토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오늘 우리 당에서 말씀을 주시는 이 외주화 문제와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신도국회 우리 당정과 함께 의논을 해서 좋은 결론이 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고용노동부가 말입니다. 우선 산업안전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장관 입장으로서 이번 사고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또 유명을 달리하신 우리 비정규직군의 유가족분께 우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고용노동부에서는 이번 사고 원인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약속드리고, 이 조사한 결과 법규를 위반한 사안에 대해서는 인근에 처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우리 발전소 전체에 대한 안전관리 체제를 포함한 전반적인 안전점검 실태도 확인을 해서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다 근본적으로는 위험의 외주와 관련해서 지금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산업안전보건법을 국회의 논의를 통해서 조속히 통과시키고, 그리고 그 법규를 보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외주와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대책들을 당과 협의해서 마련해서 추진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